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장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출력값의 활성함수를 적용하면은 최종 유론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임시 출력값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임시 출력값, 그 다음에 최종 뉴런값. 그래서 임시 뉴런값, 최종 뉴런값,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임시 출력값, 최종 출력값 다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래서 임시 출력값을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가중변수를 곱하는 거죠. 가중변수를요. 그래서 임시 출력값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얘를, 그죠? 얘를 곱하면은, 그죠? 얘를 곱하면은,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은, 이제 얘가 뭐가 되죠? 그렇죠. 최종 출력값이 나오는 거죠. 최종 출력값이. 뭐, 컬러가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중변수를 임시 출력값에 곱하면 최종 출력값이 나온다. 이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J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J는요, J는 이제 요 전 뉴런이란 뜻이죠. J는. 예? J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 전 뉴런 값입니다. J는. J 플러스 1은 요 다음 뉴런 값입니다. 요 다음 뉴런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J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요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만 여기 J면 요거 J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배울 때 요 전 뉴런 값에다가 우리가 가중 변수를 곱하면 요 다음 뉴런 값이 나온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임시 뉴런 값이죠. 임시 뉴런 값. 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시그마를 통과를 안 시켰으니까 시그마를 통과를 시키면요. 여기다가 시그마를 통과시키면 이 전체가 다 뭐가 되죠, 이제? 이 전체가 다 이제 최종 출력값이 되는 거죠. 최종 뉴런 값이 되는 거죠. 뉴런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J는 요 전 뉴런 값, J 플러스 1은 요 다음 뉴런 값. 그런 뜻에서 여기서 JJ 플러스 1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제 여기에 바로 임시 뉴런 값이다. 그래서 이 값이 임시 뉴런 값이다. 그 임시 뉴런 값이 최종 뉴런 값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다시 표현을 이렇게 했죠. 요 안에 값이 임시 뉴런 값이고요. 여기다 임시 뉴런 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밖에 보이는 요 값, 여기에 이제 요걸 곱하면요. 여기 이제 최종 뉴런 값으로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대로 위치에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이죠. 여러분 일단 이해가시죠? 이해가 좀 덜 가시면 계속 이 비디오를 돌려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요, 이제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그모이드나 테네치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렐루를 많이 씁니다. 렐루를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X축상에서 이제 아까 우리 보셨지만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죠? 커지면은 이제 이렇게 가서 1로 이렇게 가버리죠. 이렇게. 이건 이제 시그모이드를 그린 건데요. 그죠? 가버리죠. 그래서 X축상의 입력값이 큰 양의 값 또는 또 큰 음의 값, 파지티브, 네거티브 경우에는 시그모이드가 됐든 테네체가 됐든 기울기는 0으로 소멸을 하죠. 즉 비선형화 되는 거죠. 비선형화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학습의 역전파를 계산할 때 역전파는 이제 우리가 이제 back propagation이라고 그래요. back propagation 여기 나오네요. back propagation 라고 불리는데 이걸 계산할 때 단점으로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하고 테네치가 굉장히 좋은 활성함수이면은 분명한데 이런 존, 그죠? 양의 수가 입력치가 큰 경우 또 음의 입력치가 큰 경우 이 입력치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시 뉴런 값이죠. 여기는 이제 임시 뉴런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나 양의 쪽으로 임시 뉴런 값이 굉장히 작게 나오거나 음의 쪽으로 크게 나오는 거죠. 양의 쪽으로 이제 크게 나오는 거고요.
음의 쪽으로 임시 뉴런 값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시 뉴런 값이 양의 쪽으로 크게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기울기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할 때, 즉 back propagation을 할 때 단점으로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렐루입니다. 렐루는요,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양의 방향에서 커져도, 여기다 그릴까요? 양의 방향에서 커져도, 이게 임시죠? 임시의 양의 방향에서 커져도 계속 죽질 않죠. 소멸되질 않죠. 그죠? 그래서, 얘보다는 우리가 학습, back propagation에 유리하다. 그런데 여기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음의 쪽에서는. 쪽에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 쪽에서는 좋은데요. 양 쪽에서는 좋은데. 자, 그래서 소멸 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또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 강의에서는 우리가 시간 제한 없이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상 큰 값이 입력이 되어도 X축상 큰 입력값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임시 뉴런 값이죠.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그 뜻을요. 임시 뉴런 값에 대해서도 시그모이드와 테네치의 활성함수와는 달리 0으로 소멸되지 않죠. 0으로 소멸되지 않고 기울기 값이 살아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좋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비선형을 동시에 이거 이제 비선형이잖아요. 이제 가다가 또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음의 영역에서는 다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소멸돼 버립니다. 기울기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그모이드와 테네치의 활성함수 기울기와 유사한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끼렐루를 우리가 고안했죠. 누군가 아주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울기를 주죠. 영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리끼렐루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요, 크리제프스키라는 분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수렴 속도, 학습 수렴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학습 오차죠. 학습 오차가 이제 0으로 가죠. 그 얘기는 이제 정확한 우리가 학습 오차가 0으로 간다는 얘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학습 오차가 0으로 간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정확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계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뭔지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아 바로 이해가 이제 되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공신경망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죠? 그렇죠.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학습 오차가 0으로 가는데 렐루가 굉장히 빨리 내려가죠. 그죠? 수렴이 빠르죠. 굉장히. 그 대신에 이제 테네치는 좀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 내용도요, 이제 며칠 뒤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봅니다. 예제를 통해서 풀어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그 상황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이요, 타이틀이 테네치 활성함수보다 빨리 수렴하는 렐루 활성함수, 뭐 그런 이제 타이틀이 어울리겠죠. 자, 트레이닝이라는 이제 용어는 뭐냐,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는 입력 파라미터를 출력 파라미터에 이제 맞추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출력 뉴런은 W에 입력 뉴런을 곱했잖아요. 이렇게요. 입력 뉴런, 출력 뉴런 동그라미 안에 다 있죠. 이걸 곱했는데 이 WP가 더 있다고 치고요. 이 W하고 B가요. 이 W하고 B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이 W하고 B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했어요. 그죠? 학습은. 트레이닝은 W, 즉 웨이트 변수와 바이어스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제 또 설명이 됩니다. 나중에 과정인데
이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 파라미터를 출력 파라미터, 즉 입력 파라미터를요 출력 파라미터에 피팅한다 그런 표현도 되고요. 매칭시킨다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핑도 어울리겠죠. 매핑한다라는 용어를 쓰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입력 파라미터를 가지고 출력 파라미터를 프레딕팅한다, 그죠? 예측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트레이닝의 가장 최종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W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번 좀 중요하니까 정서를 한번 해볼까요?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정확한 트레이닝을 위해 최선의 트레이닝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레이어스, 얼마나 딥 레이어를 쓰겠는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뉴런은 몇 개를 가져가겠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에폭은 뭐 몇 개를 하겠는가. 에폭은 말씀드렸죠. 이제 반복하는 것이 나중에 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개수는 몇 개를 가져가겠는가.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요. 이제 콘크리트 구조 설계는 뭐 한 10만 개까지도 갑니다. 빅데이터 개수가 뭐 한 3만 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만 개부터 10만 개까지, 즉 상당히 충분히 많아야 됩니다. 이 레이어 수도 충분히 많아야 되겠죠. 뉴런 수도 충분히 많아야 되겠죠. 다 충분히 많아야 됩니다. 너무 적으면 안 돼요. 근데 또 너무 많으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오버피팅. 자, 오버피팅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데이터가 입력 출력 데이터가 너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데이터를 우리가 피팅 커브가 너무 꼬불꼬불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요. 너무 꼬불꼬불하게 맞춰버리면 나중에 어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예측을 해야 될 이런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에러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에러가 많이 생기잖아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데이터가 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있어도 차라리 우리가 이 데이터를 직선으로 이렇게 맞춰버리면은 나중에 임의의 데이터, 즉 우리가 주어진 설계 데이터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어디 있을 때 얘보다는 적은 에러가 발생하죠. 즉 우리가 피팅하는 우리가 곡선이 얘가 더 정교하죠. 얘가 더 정교하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레이어 수도 많이 썼고 뉴런 수도 많이 썼고 뭐 빅데이터 수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 에폭 수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교한 피팅 곡선을 찾아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피팅 곡선보다가 어느 우리가 임의의 점, 그죠? 학습할 때 사용되지 않았던 임의의 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학습할 때 사용되지 않았던 임의의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얘가 더 정확도가 떨어지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해요. 이런 오버피팅을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학습할 때는요. 그래서 이런 오버피팅이 방지가 되는 한에서 우리가 이런 충분한 트레이닝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확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랑 얘기가 같은 얘기죠. 이를 위해서는 또 마지막으로 적절한 활성함수가 필요하다. 그죠? 적정한 활성함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활성함수 그래프와 수학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이번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식. 자, 우리가 이제 이 x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시 뉴런 값입니다. 임시 뉴런 값인데요. 임시 뉴런 값이 뭐 한 1.5 하면 나왔다고 볼까요? 1.5면 이제 이쯤이 있나요? 이게 1.5죠. 그죠? 임시 뉴런 값이 1.5가 나왔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정 1.5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우리 그래프에서 값을 바로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그래프에서 값을 바로 가지고 오면요. 조금 뭐 휘었나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바로 가져올 수 있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8 근방 어디에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0.8 근방, 0.8 근방.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직접 0.8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그모이드에다가 얘를 1.5를 대입을 해도 우리가 여기서 또 0.8 근방 근처.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값을 대입해 보시면 이 값이 나오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값을.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오는가 하는 거죠. 그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주어진 그래프로 구해서 나오는 값하고 이렇게 직접 이퀘이션 공식에서 나오는 값이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근처라고 표현합시다. 근처. 지금 설명을 위한 거니까요. 근처. 0.8 근처. 0.8 근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모든 활성함수는요, 또 수학식으로도 주어지니까 그래프로도 주어지고 수학식으로도 주어지죠. 활성함수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프가 작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학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계산기를 쳐야 되고 좀 불편하죠. 이렇게 이제 직접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수학식에서 넣어보는 방법하고 결과하고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수학식이든 그래프든 여기를 통과돼서 나오는 값이 바로 최종 유론값이다. 뭐 여러 번 오늘만 해도 뭐 이거 한 10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요. 이 노드가 있죠. 이렇게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4가 있는데요. 이 노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인공신경망을 이제 세우는 건데요. 마찬가지죠. 눕혀놓은 거나 세우는 거나. 이랬을 때 이제 요 노드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인공신경망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한 거죠.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여기의 값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죠? 여기 값은 이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5개씩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인 거 5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웨이트 바이어스는 0으로 다 가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노드 값을 계산하는데요. 동그라미 값을 계산하는데요. 나중에 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값은 지금은 활성함수가 적용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이미지 뉴런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지 뉴런 값이다. 즉, 활성함수 적용이 아직은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활성함수를 적용을 시킬 때 이렇게 요 이미지 뉴런 값을요. 이미지 뉴런 값을 활성함수에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죠?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전부 다 여기도 보이시고 이렇게 그죠? 통과를 시키면요. 여기 나오는 값은 이제 뭐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 값은 이제 최종 유론 값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종 유론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임시 뉴런 값을요. 아까 구한 임시 뉴런 값을 우리가 활성함수에 통과를 시키시면요. 그렇죠? 최종 뉴런 값으로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임시 뉴런 값. 여기 있는 값은 최종 뉴런 값.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인공신경망의 매트릭스 폼에 적용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인공신경망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값이죠. 그렇죠? 얘를 이제 활성함수에 통과시키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액티베이션 펑션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이제 뉴런 밸류인데요. 여기 뉴런 밸류는 이제 임시 뉴런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임시 뉴런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호를 쓰게 되면요.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x, y, z가 임시 뉴런 값이고요. 얘를 활성함수에 통과시키면요. 이제 이 전체 값은 이제 최종 뉴런 값이 되는 거죠. 다시 써볼까요? 이제 여기에 바로 활성함수에 통과시킨 후 활성함수에 통과시킨 후에 이제 최종 뉴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최종 뉴런 값이 되는.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매트릭스 두 번째 히든 레이어의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가 전부 다 임시 뉴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임시 뉴런 값이 되겠습니다. 예? 얘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활성함수를 통과시키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써보죠. 요게 임시 뉴런 값이죠. 그리고 얘 전체가 다 최종 뉴런 값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